30대에도 결혼하지 않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성의 미혼율은 여성에 비해 더 높다. 이런 현상을 살펴보면 단순히 개인의 선택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남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통계적인 데이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2년 기준으로 분석된 인구 동태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1988년생 남성들의 결혼 비율은 40.1%에 불과했다. 즉 60%가량은 미혼 상태로 남아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나이대 여성들의 기혼 비율은 59.5%로 남성과는 정반대의 비율을 보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미혼 비율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장 큰 요인은 남아선호 사상의 여파로 태어난 남성의 수가 여성보다 많다는 점이다. 1988년생 남성은 약 33만 6천 명이었지만 여성은 29만 7천 명에 불과했다. 이 차이는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인구 분포에서 남성들이 경쟁에서 더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걸 의미한다.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 출산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확연하다. 혼인한 남성과 여성 중 한 명의 자녀를 둔 비율은 비슷했지만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비율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경우 2명의 자녀를 둔 비율이 22.5%였던 반면 여성은 30.3%로 더 높았다. 반대로 자녀가 없는 비율은 남성이 32.5%로 여성의 23.1%보다 훨씬 높았다. 결혼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만큼 자녀를 두지 않는 비율도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결혼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은 어떨까? 1988년생 기혼 남성 중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29.1%였지만 미혼 남성의 주택 소유 비율은 15.2%에 그쳤다. 이 통계를 보면 주택 소유 여부가 결혼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결혼을 계획하거나 자녀를 출산하려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혼 남성의 주택 소유 비율이 이렇게 낮다는 점은 결혼에 대한 경제적 장벽이 높다는 걸 보여준다. 혼인과 출산이 여성 중심의 정책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와 출산 지원 정책은 중요한 과제지만 남성에 대한 지원 정책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남성의 미혼율이 높은 상황에서 남성들에게도 경제적 지원이나 결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혼과 출산은 두 사람이 함께 이루는 일인데 왜 한쪽만을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는 걸까? 더 나아가 여성 혜택 중심의 정책이 출산율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남성들은 점점 더 결혼과 출산에서 멀어질 수 있다. 결혼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가로막는 경제적, 사회적 장벽이 있다면 그 선택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주택 마련,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양육비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도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결혼과 출산율 문제는 단순히 여성 중심의 혜택이나 우대를 강화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남성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남성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해결책은 단순하지 않다. 남성과 여성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결혼과 출산은 두 사람의 선택이고 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